자리도 많은데 왜 다 가쪽에 앉아 계십니까? 쌤은 2차십니까? 2차만 하십니까? 나머지 분다 1차 동차시죠? 예. 그 122페이지 가시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자, 각종의 이제 기반 시설 중에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렀죠? 그다음에 이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요. 자, 설치하거나 자, 정비, 개량하는 이 사업 있죠? 이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건 자, 다음에 3월달 과정 때 배울 텐데요. 저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사업은요. 자, 일종의 어떤 사업을 얘기하냐면 일종의 공익사업. 이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자, 뭐 간단하게 뭐 생각하시느냐면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있습니까? 지금 군이나 의성 쪽에 만들려고 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있죠? 공항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이걸 설치하려고 자, 만일에 대구나 경북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이게 결정이 나게 되면요. 자, 이걸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땅 있죠? 이 땅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요. 앞으로 이 부지에서는요. 도시군 관리구로 공항이라고 하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려고 결정이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으로 이 부지에서는 이 공항 건설 외 다른 목적으로 일체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부지로 결정된 땅에서는요. 그러면 내 땅은 내 땅이지만 내 땅에서 마음대로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행위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되지 않아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혹시 공시법 시간에 지목 배우셨습니까? 공시법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공시법 수업 한 번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나중에 그 공시법 시간에 가면 이걸 지목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 지목이 총 28개 법적 지목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혹시 지목이 대라고 있거든요. 네, 이 지목이 대라는 땅은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자, 이걸 지목을 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지목이 뭐냐 하면 밭을 가지고 있어요. 밭은 자주 정도 아시죠? 밭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병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밭전자에다가요. 위에 물수변 있죠? 이걸 붙이게 되면 논답이거든요. 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땅에서요. 자, 만일에 10년이 지나도록 자, 사업이 시행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요. 이 부지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강제 수용해버리거든요. 그럼 강제로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 돼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자,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 안 돼서 이 부지 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 수용해가지고 보상금도 안 주고 그리고 내가 땅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다가 마음대로 건물도 못 짓게 하고 공장도 설치 못하게 하는 이런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 시행되지 않게 되면 이 부지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 소유자가 자, 그렇게 사업 안 할 거면 차라리 내 땅을 좀 사달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 2번에 가시면 제목이 보면 매수청구권 있습니까? 매수청구권. 자, 매수청구권의 제도적 배경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요. 도시공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 시일부터 지금 몇 년 지나도록 10년 동안 넣으세요. 10년 이내 그 도시공계획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시행이 안 됐습니까?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부지에서 사업이 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한 경우 그것도 시공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누구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밑줄 그어보세요. 자, 만일에 지목인 대인 토지에 기존에 토지나 건축물이 있었다면 이 토지나 건축물은 제외하고 포함하고 토지나 건축물,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생산물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자, 대통령 영원한 제안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뭐 대규모 어떤 국책 사업이나 공익 사업을 할 때요. 뭐 예를 들면 신공항을 건설한다. 아니면 공원을 건설한다. 아니면 도로를 건설한다. 그 부지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요. 자, 부지로 결정해 놓고 지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 시행되지 않게 되면 이 부지에 있는 소유자 중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땅을 좀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자 있죠. 청구자는 지목이 어떤 소유자만? 지목이 대인 소유자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일에 지목이 대인 토지에 기존에 건축물이나 청착물이 있었다면 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금 결정된 대지 안에요. 자, 갑을병이 있는데 만일에 이 부지에서 10년 동안 사업 시행되지 않게 되면 갑을병 중에서 누구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을하고 병은요 매수 청구 못해요. 이때는 갑인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요. 자, 매수해주는 의무자. 는 원칙은 누가 매수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2번에 매수 의무자 해가지고 원칙 있고 2번에 예외 있습니까? 자, 원칙은요, 누가 매수를 해줘야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 매수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2번에 가시면, 여기 예외 있습니까? 예외적으로요. 자,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있습니까?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한테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위에 가시면 자,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자가 정해지면 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 여기 보라색 4번에 매수하는 절차 있습니까? 그러면 지목이 된 소유자가 이 매수 의무자들에게요.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요. 이 매수 의무자들은 매수해주는 절차는요. 자,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동안 하세요. 이내에 자, 매수 여부 결정 밑줄 그어두세요. 6개월의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자, 토지 소유자나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시장군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자, 만일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동안 하세요. 매수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주세요. 지금 매수 의무자들은요. 지목이 대인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요. 지목이 대인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자, 만일에 6개월 안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는 반드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대인 소유자가 자, 지금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 부지에서 몇 년 동안 사업 안 됐다는 겁니까? 10년 동안 사업 안 되게 되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요. 이때 만일에 안동시장이 매수 의무자다 하면 안동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이 안동시장은요. 매수 여부 있습니까? 매수할지 말지 여부, 가부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결정해서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만일에 6개월 안에 매수하기로 결정해줬대. 그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는 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그러면 이 매수 의무자들이요. 그러면 매수를 해주게 됐으면요.
그 매수 대금 있습니까? 매수 주는 대금은요. 자, 원칙은 현금으로 그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자, 매수 대금에 거기 어디 있냐면 박스 3번 있습니까? 매수하는 경우 매수 대금 있죠? 그 1번에 원칙 있고 다음 페이지에 예외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원칙은요. 매수매자는 매수 청구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원칙은 뭘로?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예외 있습니까? 자, 예외적으로 자, 아래 박스 1, 2 각호에 어느 한해라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 매주권 드세요. 이 경우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는데 그때 발행한 채권을 바로 도시공 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매자들이요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원칙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때 채권 발행할 수 있는 매수매자는 매수매자가 누굴 때만? 지자체일 때만. 다른 매수매자는 채권 발행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수매자만 채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매수매자가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요. 자, 밑에 박스 1번, 2번 있습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하기로 했으면요. 대금은 뭘로 줘야 되는데? 토지한테 현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현금 대신에 채권 받겠다고 원한다는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아니면 토지가 원하지 않더라도 여기 2번에 가시면 부재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박스 2번. 말 있나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이라는 표현 있죠? 이 부재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자, 지목이 대인 갑 소유자가요. 이 땅은 소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거주는 안 하고 있어. 자, 이걸 부재. 실제로 거주 안 하고 있다고요. 소유하고 있지만 그걸 부재 부동산을 부르고요. 자, 비업무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목이 대인 갑이요. 자, 이 땅은 소유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비업무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대금이 몇 천만 원 초과할 때요?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양갈로 2번 가시면요. 거기 상한기한과 이율 나와 있는데요.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요. 좀 전에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요. 이거 상한기간은요. 10년 이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상한기간과 이율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한기간과 이율에 대해서는요. 자, 이걸 뭘로 정하냐면 조례로 정합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한기간과 이율에 대해서는 이거 왜 구체적인 상한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할까요? 이거 누구만이 발행할 수 있어요? 지자체의 매수유자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발행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상한기간과 이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자, 그러면 이 매수의무자들이 매수하는 절차에 따라서 원활하게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요. 자, 아까 매수의무자들은요. 지목이 대인 소유자가 10년 지나도록 사업 시행하지 않게 되면 자, 매수 청구 받았어. 그 밑에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수의무자가요.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매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대요. 알려줬대요. 그리고 만일에 6개월 안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공항이나 아니면 공원, 도로 건설 부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내 땅에 대해서 보상도 안 해주고 내 땅에 대해서 마음대로 건물도 못 짓고 공작물도 설치 못하는 개발 행위도 제한을 받았다면요.
자, 그러면 이 지목이 된 소재가 매수를 청구했더니만, 자, 매수 의미자들이요, 6개월 안에 매수율을 결정해주면서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만일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리는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목이 된 소유자는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꼭지가 돌아요. 꼭지가 돈다고. 내 땅이지만 10년 동안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고, 그리고 매수를 청구했더니만 매수매자들이 매수를 안 해주겠다고 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머리 꼭지 돌아가거든요. 그럼 앞으로 저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가지고요, 일정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4번에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자, 매수 청구를 한 토지자는요, 자, 다음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아서 자, 아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는 밑에 보라색 1번 있습니까? 자, 매수매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안 해줬다는 거죠. 아니하는 경우 이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오른쪽 위에 있을 겁니다. 박스 1, 2, 3, 4 있습니까? 그래서 4가지 건축물이나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 1번 가시면 거기 단독주택 있습니까? 단독주택.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거기 일종 근린생활시설 있습니까?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2종 근린생활시설 있습니까? 네, 4번 가시면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박스에 1번, 2번, 3번 3개 묶어버리세요.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은요, 몇 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고? 3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공통적이죠?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은요, 3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가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요, 매수 의무자들이 만일에 매수를 안 해주면, 자, 왜 3층 이하의 단독 1종 건생, 2종 건생만 건축할 수 있냐면요, 자, 나중에 뒤늦게라도 사업 시행하게 되면요,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을 하더라도 이거 철거해줘야 되거든요. 사업 시행되면 이때 철거할 때는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보상 금액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층 이하로 지으라고? 3층 이하로만 지으라고. 3층을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금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3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 1종 2종 건생은요. 그리고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아니하게 되면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10년 동안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자는 오직 지목이 대인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지목이 된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수해주는 의무자는 원칙은 지자체장이 매수해줘야 되는데, 다만 사업 시행자나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지면 이들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수 의무자는요, 매수 청구 받게 되면요,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고, 6개월 안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안에 매수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매수를 해주겠으면 매수해주는 대금은 원칙은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원칙인데, 다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인교에만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거든요. 이때 발행한 채권을 바로 도시공개 시설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권 발행하는 경우는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매자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원활하게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만일에 매수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앞으로 저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한 걸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종 건생, 2종 건생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요, 자, 저 부지에서 만일에 20년이 지나도록요, 자, 만일에 사업이 시행을 안 하게 되면요, 이 도시공개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은요, 언제 효력이 상실되냐면, 자, 20년 되는 다음 날 있습니까? 다음 날 되면 이제 비로소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실효란 말은 뭐냐면요, 실효. 그 한 말은 효력이
상실된다의 줄임말이거든요. 효력이 없어진다. 이걸 줄여서 시효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박스 5번에 가시면 도시공개 시설 결정에 시효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까? 그 시효라는 말은 효력이 없어진다. 상실된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20년 지날 때까지 자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은요 그 고시 일로부터 몇 년?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몇시 꺼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에 또 감사주세요. 효력을 어떻게 된다고? 효력이 잃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 공부하시다 보면 실효란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실효란 말은 뭐의 줄임말이다? 효력이 상실된다, 없어진다 의 줄임말인데 보통 실효되는 시기 있죠? 실효되는 시기는요. 해당되는 년에 실효되어 다음날 실효될까? 다음날 실효됩니다. 우리 공법에서 거의 실효되는 시기는 다음날이라는 단어가 많다고요. 이 파트가요. 지금 칠판에는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시험으로 보면 아주 비중이 높다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이 파트. 올해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작년에 유리하게 쉬었거든요. 이 파트가. 내년마다 나오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요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자 책을 152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152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 시간부터 지금까지 본 내용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 중에서 3번 내용이 있습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게 뭐고?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 시설이라고 부르고 이 도시군계 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시, 특자도 시군에 걸쳐있거나 이용한 시설 되면 광역시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도시군계 시설이요 자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되면 좋은데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 안 되면 뭐 할 수 있고 매수청 갈 수 있는 거고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되면 이제 부지에서 풀려난다고 실효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되는 자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자 도시 개발 사업이나 자 정비 사업에 관한 자,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자 정비 사업이라는 말은요. 우리 구도심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내용을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맞는데요. 자, 이 사업을 진행한 절차 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있죠?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 파트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도시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사업 절차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수업을 할게 해요. 다음 주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결정 내용이 뭐냐면 자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자, 변경하는 이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자,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지구 단위 계획고요.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도시 구흥계획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계획을 왜 도시 구흥계획이라고 부르냐면 이 두 가지 계획은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자,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나 특자도
시나 군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 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만 이 두 가지 계획은요, 이 군 지역은요, 우리 도 안에 있는 군 지역만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광역시에도 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요, 이 계획이 제외됩니다. 수립 대상 지역에서.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두 가지 계획은요, 이 관할구역에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거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가 먼저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 1안,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이란 말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은 어느 지역을 수립 대상 지역이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지역이 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안동시를 예를 들면요. 자, 우리 안동시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해 놨거든요. 그럼 안동시에서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면요, 안동시 관할구역에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안동시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계획 수립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이 계획은요, 자,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요, 극히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일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그 일부 동감 보세요.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그 지역을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안동에 혹시 태화동 있습니까? 태화동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태화동에 태화지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옥동에 옥동지구 이런 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동이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이랑 좀 공통점이 많대요. 울산에도 가면 옥동 있고 태화동 있거든요. 울산 가보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울산에 제일 그 집값 패스한 동네가 옥동이거든요. 옥동에 그 법원하고 그 변호사들, 의사들 많이 살아요. 옥동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옥동 거기가 엄마들 좀 치맛바람이 좀 센 곳이거든요. 교육열이나 이런 게 대세가지고 울산에 옥동이 집값이 제일 비싸요. 근데 안동도 보니까 옥동이 제일 번화가대 지금. 제일 도심지대요. 그래서 우리 그 안동에도 뭐 태화동이나 옥동 같은 데 있죠. 거기 보면 뭐 옥동지구, 태화지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지구가 뭐냐면 바로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안동으로 보면 옥동지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안동시 관할구역의 전부입니까? 극히 일부적입니까? 아주 일부적이거든요. 안동시로 보면 안동시 그 극히 일부적을 뭘 하고 싶다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요, 앞에 갑자기 뭐 기반시설 얘기하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별 얘기하는 건가? 그 별이 아니라고. 이 지구란 말은요, 범위가 조금은 좁다는 거거든요. 범위가 되게 좁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요, 어떤 단어 많이 쓰냐면, 혹시 블럭 들어보셨습니까? 블럭. 이런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블럭. 그래서 개념을 잡으실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말은요, 범위가 넓다, 되게 좁다. 좁다라는 개념 잡으세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그 수립 대상 지역이요, 안동시로 보면 안동시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해서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자, 우리 용도 지역 중에서, 자, 도시 지역에서는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자, 의무적으로, 재량적으로요,
자,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두 개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자, 비도시지역 있습니까? 용도지역 중에서 자, 비도시지역 중에서는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비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려면 자, 아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153페이지에 자, 제2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에서 자, 먼저 1번에 임의적 지정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임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임의란 말은 결국 재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아래 박스 각 호에 어느 한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임의나 재량이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54페이지 넘기시면 박스 2번에 있습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라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나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요. 자, 153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 1번에 거기 용도지구 있습니까? 자, 이 용도지구에 자, 전부 또는 일부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번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3번에 정비구역, 4번에 택지개발지구, 5번에 대지중잡지구나 6번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7번에 관광단지나 관광특구 있습니까? 자, 이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역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요. 이렇게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런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 중에서 좀 난개발에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 7번 있습니까? 8번. 자, 8번 가면요. 자, 그 지역이 기존에는요. 혹시 개발 제한 구역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그다음에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활동구역, 공원 있습니까? 자, 개발 제한 구역부터 공원까지 밑줄 꺼두세요. 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에요. 해제 동그라미 쳐주세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제한공구역, 시가활동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이 용도지역이요. 녹지지역이었다가 용도지역이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역? 변경 동그라미 쳐주세요. 녹지에서 주상공지역 밑줄 꺼두시고요. 녹지가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역? 변경되는 데서 변경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렇게 도시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요. 자, 기존에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 제한구역, 시가구역, 공원이 지정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개발이 금지된 지역입니까?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되면 해제되는 구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도시역 중에서 용도지역이 녹지 지역이었다가 이게 용도지역이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변경된다고요? 그러면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면요. 개발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어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어야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자,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요. 자, 154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 박스 5개 있습니까?
그 박스 5개 중에서 1번, 2번 묶어버리세요. 3, 4, 5번 묶어버리세요. 박스 안에 154페이지 맨 하단 15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의무적 지정 밑에 보면 여기 박스 보라색 5개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서 보라색 1번, 2번 묶으시고 3, 4, 5번 묶으세요. 자, 2개로 딱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도시협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적으로 자, 지정해야 되는 적은요. 자, 먼저 박스에 1번 가시면 거기 정비구역 있습니까? 정비구역. 그다음에 2번에 가시면 택지개발지구 있습니까? 자, 거기 정하고 택에다가 동그라미 세우세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있죠? 거기서 앞에 정하고 택지개발지구 택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택이 있습니까? 제 친구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자, 조성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경과했다는 겁니까? 10년 경과 미주권 보세요. 자, 제 친구 정택이를 만난 지 몇 년 지났다고? 10년 지난지요. 이 지역에는 지구단위에게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3번, 4번, 5번 가시면요. 자, 거기 시가와 조정구역 있습니까? 시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거나 녹지가 주거 상업공업적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미축권 주세요. 자,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자, 녹지가요. 자,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요. 도시지역에서는요. 자,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2개로 나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분할 때요. 자, 만일에 10년하고 30만 제곱미터 말이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거고. 단 재량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10년이나 30만이라는 숫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분하실 때. 10년이나 30만이라는 숫자 나오죠? 일단은 뒤에 단어에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단어가 되고요. 할 수 있다는 단어 나오면 안 돼요. 10년, 30만 나오면 할 수 있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나오면 10년이나 30만이라는 숫자 없습니다. 2개 구분하실 때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155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 4번에 자, 도시지역 외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라색 1번에 먼저 계획관리지역 나있죠? 그러면 우리 비도시역 중에서 만일에 관리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관리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이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가지는 면적이 지정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되세요. 만약에 관리지역에다가 지정하려면요.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관리지역이어야 되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나머지 용도지역은 어떤 관리지역에 있는 겁니까? 생산관리, 보전관리 미축권 주세요. 자, 결국은 관리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요. 이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지정하는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그러면 우리 비도시적 중에서요. 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요. 바로는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요. 자, 이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지정해야 되냐면 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56페이지 가시면 보라색 이번에 개발진흥지구 있습니까?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관리지역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근데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은 바로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정하려면 뭘 먼저 지정해야 된다고?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위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5페이지 가시면 자, 맨 위에요. 3번 있을 텐데요. 그것도 사실은 비도시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우리 비도시적 중에서요. 자,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으면요. 자, 용도지구를 이걸 폐지하면서요. 이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뭘로 대체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대체하려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가시면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요. 자, 반드시 3년 내에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앞으로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요. 자, 각종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대폭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56페이지 가시면 제3절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을 텐데,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자,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자, 사항 중에서,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있습니까? 3번하고 5번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을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단반 3번하고 5번 사항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각종의 나중에 도시역이나 비도시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각종의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자, 3번에 법 규정에 완화 있습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는 아래 각 법률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제한한 바에 따라서 자,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요. 자, 만일에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요. 자, 우리 각종 법률 규정에서 도시지역에서는요. 몇 가지 규정을 완화해 주냐면 총 5가지 규정을 완화 적용해주고, 자, 비도시역 있습니까? 자, 비도시역에서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자, 법 규정 중에서 3가지 규정을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자, 먼저 밑에 보라색 2번 가시면 도시지역 내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자, 어떤 규정을 완화해 주냐면 양갈 1번에 건축 제한 완화해 줄 거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에 대해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갈 2번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요. 일정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여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요. 당해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최대 얼마? 건폐율의 150 미주 거두시고 용적률의 200 미주 거두세요. 완화해주는 범위가 이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양가로 3번 가시면 자, 높이 제한에 완화 있을 텐데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도시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있죠. 높이의 120m 이쪽 거세요. 완화 지정하실 거요. 자 이번에 만일에 지구 단위 계획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자 아래 각 코 박스 1, 2,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매주 건세요. 완화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요, 총 5가지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고요. 자, 두 번째로, 자,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데요. 이때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범위는요,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있는 건폐율 최대한데 150%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완화해 주는 범위가. 그러면 여기서 150%라는 말은요, 기존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 이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요. 이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범위는요,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대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00%라는 말은 기존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건축법에 따른 자 높이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요. 이때 높이 기준은요, 기존의 120%, 120%라는 말은 기존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해 주는데요. 이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는 범위는 자 최대 100% 완화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이렇게 총 5가지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도시지역에 만약에 기존에 여기가 주거지역이었는데요. 이 주거지역에다가 자,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요. 자, 기존의 이 주거지역이 자, 건폐율이 기존이 만약에 40%였다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기존 40%에 몇 배까지 완화해 준다고? 기존에 1.5배까지 완화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폐를 얼마까지 완화해 줄까요? 기존에 40이었는데 40에 1.5배 완화해 주면 4, 4, 5, 20이니까 2 올라오고 내려갑니까? 그러면 건폐를 최대 60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기준이 얼마 했는데 40이었는데 6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주거지역에요, 기존의 용적률이요, 자 만일에 200이었어요. 200% 였다면 용적률은 최대 몇 배까지? 기존의 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그러면 용적률을 얼마까지 완화해 줄까요? 400까지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40에 200이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자, 건폐율을 60에 400까지 완화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완화해 주겠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도시경에서는요, 기존의 높이에 1.2까지 완화해 주고,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최대 100% 완화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만일에 우리 옥동 같은 데 있죠. 우리 참 안동으로 보면 제일 번화가 옥동 같은 데, 도심지 같은 데 상가 지을 때요, 주차장 확보 안 하죠. 주차장 확보 안 하면요, 열면요, 안동시장이요, 허가 안 내줘요. 주차장 설치가 까다로워서. 자, 근데 만약에 도심지 내, 도시지역 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한옥마을 있습니까?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나 아니면 차 없는 거리 있습니까? 차 없는 거리 조성 목적일 때는 이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 최대 100%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동도 한옥마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해마을 이런 데 아닙니까?
안동 하회마을. 그런데 한옥 없습니까?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 혹시 가보신 거 없습니까? 전주 같은데, 전주 한옥마을 있고, 서울에 뭐 북촌 같은데, 이런 데 한옥마을 있거든요. 안동도 한옥이 몇 개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는요, 왜 주차장 설치 기준 최대 100% 완화해준다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주차장 하나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100% 완화해준다는 말은 주차장 하나도 설치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한옥마을 같은 데는 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해줄까요? 우리 한옥마을 갈 때는요, 차 가지고 가면 안 돼. 가마나 말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주차장 설치 하나도 설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동 우리 시가전에 가면 차 없는 거리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는 왜 주차장 하나도 확보 안 해야 될까요? 차가 어차피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가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차 없는 거리 가면요, 거기 주변에 보면 공영 주차장 같은 거 만들어놨습니까? 그래서 각 그 상가마다 주차장 확보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차가 진입 못하니까. 이해됐습니까? 저기 옥동에 있습니까? 차 없는 거리? 시내가 어딥니까? 차 없는 거리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안동에 제일 시내 어딥니까? 컴퍼스 옥동에 있습니까? 중부동입니까? 중부동 삼산동 그쪽입니까?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158페이지 가시면 여기 보라색 3번 있습니까? 3번 가시면 거기 도시적이에요, 도시적 외예요? 도시적 외죠? 그러면 우리가 비도시적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폐율동 완화해주거든요. 자, 양갈분에 건축 제한에 완화해 주거든요. 도시적 외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중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위에 가시면 양갈분에 건폐율 영향력이 완화 있습니까? 도시적 외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의 용도 지구나 개발 진흥시에 적용되는 건폐는 최대 얼마? 150 미축교 두시고 용적률은 얼마? 200 미축교 두세요. 완화 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적 외적에서는요, 제가 세 가지 행위자만 완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자,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고요. 자, 두 번째로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데, 건폐율은 당의 용도적이나 개발 진행 시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데 150%, 기존의 1.5배 까지 완화해 주고, 자, 용적률은요, 기존의 용도적이나 개발 진행 중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데 200%를 완화해 주는데, 200%라면 기존에 2배까지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이든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이든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 주는 범위는 숫자는 똑같아요. 150, 200. 자, 근데 도시적 외적에서는요, 자,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에 따른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 이거는 완화해 준다, 완화해 주지 않는다. 주도시계는 완화해 주지 않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계획에서만 완화해 주는 거지, 도시적 외적은 완화해 주지 않아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안동시로 보면 안동시 관할구역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부르는데,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 두 개로 나뉘는데, 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요, 자, 임의나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두 개로 나뉩니다. 자, 근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요,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어느 하나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 외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행시안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총 5가지 행시안을 완화해주고, 도시지역 외 지역은 3가지만 완화해준다는 거거든요. 3가지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높이 기준이나 설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에다 어플 하나 깔라고 했죠. 어플 깐 거 나중에 확인하시면, 만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에 보면 밑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뭐고, 용도구역이 뭐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다 하면요, 이 땅을 지금 당장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네? 당장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동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만일에 안동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다라면 여기서 앞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주겠다고? 완화해 주겠다고요.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때 파세요. 확인하시고, 안동시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플 깔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동의 토지에 대한 규제 있죠. 이게 토지 이용 계획에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규제들이 다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요. 대충 취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취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대충 취지.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는 말은요, 자,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거라고. 좋아지는 거. 그런 개념을 가지시라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165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있습니까? 개발행위가 이 파트 보도록 할게요.